네, 이번에는 글씨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D텍스트와 M텍스트를 활용해서 글씨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100,20인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에 글을 적고 싶은데 가운데에 정렬을 해서 적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D텍스트로 적는 방법과 M텍스트로 적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글씨의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D텍스트는 귀찮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찾을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놓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D텍스트에 DT, 엔터 하고요. 이번에 문자에 자리 맞추기라고 하는 정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 글씨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면 위쪽이에요. 탑, T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이니까 요거는 TL이 되겠죠. TL. 여기는요. 위쪽인데 가운데입니다. 그럼 TC가 되고요.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있는 점은 아래쪽이면서 오른쪽이죠. 그래서 맨 아래쪽 버튼 BR이 됩니다. BR. 그렇다면 이 중간은요. 중간의 가운데 MC가 되겠죠. 저는 중간 가운데 중간 중심을 해볼게요. MC.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점을 한번 클릭하고 높이를 또 물어보죠. 높이 10으로 하겠습니다. 엔터. 각도 0 그대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커서가 깜빡깜빡입니다. 글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오토캐드라는 글자를 적었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니까 빠져나왔습니다. 자, 얘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M텍스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MT 혹은 그냥 T 하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구석 지점이라고 하는 점으로 박스의 크기를 이렇게 직접 맞춰주세요. 아래쪽에서 위로 가든 그건 상관없고요. 얘를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를 맞춥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자리 맞추기가 있어요. 위의 모양 중에서 자리 맞추기가 보이죠. 가운데를 잡으려면 중간 중심 MC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적어보시면 글씨 쓰는 게 가능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박스 안에 글을 채울 때는 아무래도 D텍스트보다는 지금 M텍스트가 좀 더 편하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 장문의 글만 M텍스트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가는 간단한 글도 MT로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 D텍스트는 요 형태만 쓰는 거라 잘 사용을 하지 않느냐? M텍스트는 할 수 없는데 D텍스트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정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DT 들어가서 이번에 자리 맞추기 J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 얼라인이라는 정렬이 있는데요. A 엔터 하고 첫 번째 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선은 글씨를 이 정렬하겠다라는 요 칸 안에다 적는 건데요. 저거 100으로 줘볼게요. 100. 두 번째 점은 100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화면에서 깜빡깜빡여요. 높이를 지정하라는 말도 안 나왔는데 커서가 나왔죠.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막 적었더니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글자가 지금 계속 작아지고 있고요. 엔터. 다시 또 적어 보는데 어떤가요? 지금 제가 한 3줄에 영어를 그냥 막 적었는데 많이 적을수록 글씨가 작아지고 적게 적을수록 글씨가 커지면서 무조건 얘는 이 라인 안에 맞춰지게 됩니다. 요 라인. 이거를 우리는 정렬이라고 해서 이 선의 길이를 100이라고 맞추면 100 안에 꽉 채워진 글씨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대신 글씨의 높이는 글씨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알아서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럼 높이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다음 또 DT에서 또 정렬 J
엔터. 이번에는 정렬 옆쪽에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핏이라고 하는데요. F 엔터하고 똑같이 거리를 100으로 줄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글씨 높이를 물어봐요.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게 되는데 글을 또 막 적어보죠. 여러분 글을 막 적었더니 글자가 아주 날씬해지면서 자 이렇게 적었더니 이번에 글씨는요. 많이 적을수록 이 칸에 채워지는 건 똑같은데 높이의 값을 1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칸의 글씨 높이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네모칸 안에 글씨를 꽉 채우기 쉽겠죠. 이 틀 안에 글씨가 무조건 꽉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이 핏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M텍스트에서는 할 수 없어요. D텍스트의 핏.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또 업무를 하시면서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D텍스트와 M텍스트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특수하게 많이 사용되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기계 도면을 사용하다 보면 치수 앞에 파일을 적는다거나 공차값을 적는다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기호들이 있어요. 자, 기호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지금은 M텍스트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M텍스트, D텍스트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파이 50이라는 글을 적고 싶어요. 그러면 파이라는 기호를 특수 문자에서 열심히 찾으셔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를 적고요. 알파벳 C를 입력하면 파이 기호로 자동으로 나오죠. 50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P를 누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공차 기호가 나타납니다. 50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기호를 기입해야 될 때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각도를 표시할 때 35도다. 35 %D라고 하면 각도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기호들이 있어요. %C를 나타내는 파이, %P로 사용을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D로 나타내는 여기 몇 도 할 때 각도 디그리 요 세 가지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외에 다른 특수 문자들은 그럼 어떻게 찾느냐? 이 위쪽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곳에 기호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많이 사용하는 %D와 P, C 세 개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많이 쓰는 형태들을 이렇게 특수한 형태로 뽑아놨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형태들 말고도 밑에 기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표의 형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기호들을 꺼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런 파이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도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하면 이런 기호들도 나타나고요. 자, 이런 형태 말고 한글의 자음 있죠. 미음, 니은, 리을, 히읗 뭐 이런 한글의 형태를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여기서도 문자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런 기호들을 꺼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문자를 꺼내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꺼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수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1/를 적고 숫자를 3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글씨 적을 때는 스페이스바가 눌러주시면 한 칸 띄우기 기능이 되는데 분수를 적을 때 1/3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분수 표현이 짠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분수 표현 아래쪽에 번개 모양이 보여요. 그죠? 번개 모양을 한번 이렇게 클릭 눌러보시면 수평이라고 나오는데 얘를 대각선이라고 해보시면 이렇게 분수 표현이 되고요. 또 번개를 눌러서 비스택, 스택이라는 분수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1/3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1/5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번개창이 떠요.
자, 여기에서 스택 특성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택 특성에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이 형태가 위쪽 아래쪽 문자의 분수로 표현을 하겠느냐, 그 다음 얘를 대각선으로 표현을 하겠느냐, 공차로 표현을 하겠느냐, 이런 값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문자의 크기, 비율도 나타납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특성 대화 상자를 나타내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자동으로 스택을 사용하겠다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으면 항상 이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체크가 만약에 꺼져 있게 되면 항상 이렇게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확인 닫기 들어가면 1/7을 하겠다라고 하면 스택 창이 안 나타나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을 다시 하고 우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스택이라고 하는 창이 다시 나오죠. 클릭을 눌러보시면 스택 창이 나타나기도 하고, 번개 모양에서 스택 특성 가셔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다시 여기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설정을 해 놓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씨를 찾거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find라고 하는데요. FI는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FIND, find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FIND 엔터를 누르게 되면 찾을 내용을 적으래요. 제가 찾을 내용을 CAD라는 걸 적고요. 자, 이거를 찾기만 하겠는 게 아니라 이걸 제가 바꾸고 싶어요. 대치할 내용을 한글로 CAD라고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면에서 CAD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를 찾고 걔를 한글로 CAD라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대치가 있고 찾기가 있죠. 찾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에 CAD가 있다라는 걸 찾아줍니다. 다음 찾기 이렇게 누르면 이 형태들이 나타나고요. 결과를 나열하겠다라고 해보시면 문자에서 CAD가 나타난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치를 눌러보시면 3개가 일치되었고 1개가 변경이 됐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모든 화면에 있는 CAD를 다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는 전체 대치를 눌러주시면 3개를 발견했고 3개를 변경했다라고 해서 모든 CAD라고 하는 글씨는 한글로 변경이 되게 되겠죠. 파인드의 기능까지 해서 글씨 적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글을 적을 때는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글씨의 폰트를 잘 만드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글씨를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D텍스트와 M텍스트. 그리고 만든 글씨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고 분수 표현을 하거나 특수 문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특별한 어떤 단어들을 찾겠다, 문자를 찾겠다 할 때 find 기능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자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활용해서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고, 글씨에 관련된 거는 제가 활용 팁에 하나 남겨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도면을 가지고 왔을 때 글씨가 깨졌다거나 글씨가 에러가 나서 도면이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활용 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